안녕하세요, 김다영이에요. 2015년이 밝았는데 모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좀 저렴한 로드샵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메이크업을 꾸며봤어요. 이번 메이크업은 데일리로도 즐길 수 있고 특히 우리 청소년분들 이제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졸업식에도 좀 예쁘게 하고 갈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평소 튜토리얼과는 좀 다르게 말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지루하지 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보통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바세린을 입술에 듬뿍 올려주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립 메이크업 할 때쯤이면 입술의 컨디션이 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바세린이나 립밤을 입술에 듬뿍 올려주세요. 메이크업 첫 번째 단계로는 프라이머를 발라줄 건데 이 프라이머는 모공을 메워주는 효과도 있고 피부결을 좀 굉장히 보드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소량을 얼굴 앞쪽, 모공이 보이는 쪽에다 점을 찍듯이 발라주시고 여러 방향으로 둥글리듯이 발라주세요. 프라이머는 여러 방향으로 발라주셔야 모공을 메워주면서 그 효과를 잘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피부결을 따라서 쓱쓱 쓸어주세요. 톡톡 두드려서 피부에 밀착시켜서 마무리해줄게요. 다음으로는 파운데이션을 바로 발라줄 건데 제가 이 로드샵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촬영하려고 스킨푸드에서 청포도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이 굉장히 로드샵 제품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기대 이하였어요. 커버력도 별로고 그리고 피부를 굉장히 탁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제가 21호를 구매했는데 어둡게 된다기보다 피부 자체가 굉장히 탁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로드샵 파운데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오질 않아서 고민이네요. 오늘 어떻게 해야 할지. 원래 있었던 이 토니모리 올마스터가 피부 표현이라든지 커버력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얘가 호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밝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섞어서 발라줬는데 되게 안 좋은 파운데이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혹시 몰라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이니스프리 윈터 쿠션을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이게 23호인데 23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밝아서 사용하기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얼굴에 중앙부터 코부터 두드려서 커버해줄게요. 밝죠? 제가 웬만하면은 로드샵 제품을 이용한 튜토리얼 할 때는 10,000원 이하의 제품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저 청포도 파운데이션이 8,9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겠다 해서 샀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로드샵 제품을 쓰지 않는 이유가 로드샵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했을 때 성공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항상 다 실패였기 때문에 항상 백화점 브랜드를 사용해왔는데 찾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이거 윈터 쿠션 제 것만 이러는지 몰라도 왜 이렇게 조금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처음부터 서른도 같아. 다시 앞머리들 돌아와라. 제가 앞머리가 원래 없으니까 가발을 쓰면은 제 주치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앞머리를. 하얀 거 빼고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목에 잘 안 바르는데 튜토리얼 촬영하고 나서 바로 화장 지우니까 튜토리얼 할 때는 목에도 발라주려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막 금방 울긋불긋해지는데 그다음에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메이크업 튜토리얼에서는 이니스프리랑 에뛰드 하우스가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앞으로 나올 제품들이 다 에뛰드 하우스
혹은 이니스프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번에 로드샵 메이크업 튜토리얼 찍을 때는 뭐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든지 더 페이스 샵이라든지 뭐 홀리카 이런 애들까지 다 합쳐서 좋은 구성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일단은 제가 미리 사놓은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 거라서 다음 이제 컨실러로 잡티를 커버해줄게요. 얘는 듀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스틱 타입, 이렇게 액상 타입,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은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를 사용해볼게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와요. 그리고 저는 왜 오른쪽에만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올까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냥 톡톡톡톡 두드려서 커버해줄게요. 이렇게 두드려서 커버를 해주면 조금 더 좋은 커버력을 얻을 수 있고 또 브러쉬를 사용해서 쓱쓱 쓸어주듯이 발라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커버를 해줄 수 있어요. 오늘 피부 표현은 살짝 글로우하게 남겨줄 거라서 파우더로는 이렇게 눈썹 부분에 유분기를 없애주고 여기 콧볼 옆쪽 기름이 좀 많이 올라오는 부분 위주로 눈두덩의 유분을 잡아줄게요. 언더까지 이 파우더를 올려주게 되면 주름 끼임 현상이 좀 일어나서 진짜 이거 앞머리 이거 룰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피부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브로우를 그려줄 건데 브로우는 펜슬 타입으로도 그려줄 수 있고 이렇게 섀도우와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려줄 수도 있는데 섀도우와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려주게 되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편하게 그려주실 수 있어요. 따뜻한 느낌의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해서 브로우를 그려줄게요. 브로우는 보통 일자 눈썹으로 많이 시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좀 일자 눈썹으로 그려줘 볼게요. 일자 눈썹은 전체를 일자 모양으로 그려주기보다 이 아랫부분을 일단 일자로 잡아주고 아랫부분을 일자로 잡아주셨으면 이 끝부분에 이렇게 각도를 잡아서 경사를 만들어주세요. 이 안쪽, 빈 쪽은 눈썹 결을 따라서 채워주듯이 반대쪽 눈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아래는 일자 그리고 끝부분에는 각도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 안쪽은 그냥 채워주듯이만 이거 뭐 그 만화에 나오는 그거 같지 않나요? 뭐지? 그 무슨 캐릭터 있었는데? 이렇게 모털도사 맞나? 모털도사? 이번에는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 건데 뷰러는 제가 로드샵 제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제가 로드샵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뷰러는 이니스프리 거. 또 이니스프리 거네. 아무튼 뷰러는 제가 비싼 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서 사봤었는데 이니스프리 거가 가장 제 눈에 잘 맞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세이도인데 좋긴 좋은데 굳이 시세이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눈썹을 찝어줄 때는 이렇게 뿌리 부분을 먼저 찝어주시고 그 다음에 뷰러를 아래로 내리면서 반복적으로 찝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래로 내리면서 찝어도 되고 이제 메이크업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베이스 섀도우로는 살짝 핑크빛이 도는 밝은 브라운 섀도우를 베이스 섀도우로 깔아줄 거예요. 핑크빛이 가미된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더 화사한 이미지? 조금 더 귀여운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핑크빛이 가미된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했고요. 조금 더 차분한,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을 하시려면 그냥 단순한 브라운 섀도우를 사용해주시면 돼요. 언더라인까지 이어서
다음 중간톤을 깔아줄 건데 제가 요즘에 로드샵 제품들, 와리따운 모노 아이즈를 다 합쳐서 섀도우를 산 것 중에 에뛰드 하우스 빈티지 감성, 얘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얘가 골드 펄하고 핑크 펄이 들어있는데 그 펄들이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화사하게 밝혀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컬러감이 그렇게 많이 묻어나오는 애가 아니라서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핑크기가 감도는 중간톤의 브라운 섀도우예요. 약간 넓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카페라떼를 발라준 영역 그대로 쓱쓱 발라줄게요.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빈티지 감성. 그리고 다시 언더라인 끝부분. 가장 짙은 섀도우를 사용해주기 전에 먼저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저는 라이너가 너무 스티커처럼 있는 걸 안 좋아해서 먼저 라이너를 그려준 다음에 가장 어두운 색 섀도우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편이에요. 라이너를 해준 다음에 이제 짙은 색 섀도우로 그 위에 얹어주거나 저처럼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라이너의 지속력이 조금 더 좋아져서 이렇게 눈두덩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점막이 보여요. 이 점막을 먼저 채워주세요. 오늘은 그렇게 짙지 않은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블랙보다는 브라운 컬러의 라이너를 선택했어요. 점막을 다 채워주셨으면 이제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워주세요. 그리고 눈꼬리는 이 눈꺼풀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이너를 다 그려주셨으면 가장 짙은 섀도우를 사용해서 아이라이너를 좀 자연스럽게 풀어주기도 하고 눈매를 조금 더 그윽하게 만들어줘 볼게요. 이 섀도우도 마찬가지로 핑크기가 감도는 약간 퍼플기도 감도기도 하고 그런 짙은 색 섀도우예요. 이렇게 살짝 각도가 져 있는 브러쉬를 선택하는데 이 브러쉬의 가장 긴 부분에 섀도우를 묻혀주세요. 여기 거울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거울 보려고 그랬어. 우리가 가장 높은 부분에 섀도우를 찍었잖아요. 이 가장 높은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브러쉬를 잡아줘서 먼저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아까 빈티지 감성을 발라줬던 브러쉬로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의 가장 긴 부분에 섀도우를 묻혀서 언더 끝 삼각존에 찍고 안으로 들어오고 찍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발라주실 수 있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찍고 안으로 들어오고 찍고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섀도우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언더에 포인트를 줘볼게요. 이렇게 펄감이 강한 밝은 섀도우를 사용해줄 건데 만약에 저처럼 웜톤이시다 하시면은 저처럼 골드펄, 아이보리펄, 그리고 베이지 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쿨톤이시다 하시면 실버펄, 흰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에 미스트를 뿌려서 적셔서 사용해주면 훨씬 더 펄이 잘 묻고 그리고 애교살에 훨씬 더 밀착이 잘 돼요. 얘가 그리고 가루날림이 있는 애라서 이렇게 사용해주면 가루날림도 훨씬 덜하겠죠? 좀 더 애교살에 억지로 웃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톡톡톡 톡톡톡톡 올려주세요. 너무 전체적으로 하시게 되면 좀 답답해 보이거나 아니면 되게 어색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언더의 반 정도만 톡톡톡 얹어주시고 이 경계 부분은 새끼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제가 원래 마스카라를 폴시 마스카라만 사용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에뛰드 하우스의 픽서가 좋다고 하길래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폴시 마스카라가 저한테 워낙 잘 맞았었는지 이걸 사용해도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컬의 지속력은 좋긴 좋더라고요. 위에서 한번 쓸어 내려주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지그재그를 만들면서 지그재그 그리고 위로 올려주기, 지그재그 위로 올려주기. 이제 픽서가 마를 동안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살구색의 블러셔를 사용하는데 이 퍼플을 전체를 이렇게 해서 발라주게 되면은 양 조절도 힘들고 영역 조절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플을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톡톡톡톡 한쪽 면에만 묻힌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웃었을 때 가장 많이 올라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점점 퍼뜨려주세요. 이렇게 한쪽 나머지 부분도. 이제 마스카라 픽서가 다 말랐기 때문에 마스카라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 마스카라가 되게 좋은가 봐요. 유명한 뷰티 셀럽들도 이거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솔이 굉장히 얇은데 아래를 이렇게 빗어서 올려주고, 마스카라 픽서만 해줘도 되지만 조금 더 또렷한 속눈썹을 위해서 검은색을 한 번 더 입혀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속눈썹이 길어지지 않는다 싶으시면 위에서 한번 이렇게 감아서 올려주세요. 감아서 올려주세요. 언더를 해줘도 되는데 언더를 했을 때 더 어려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언더를 하면 조금 더 노숙해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좀 노숙해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언더래쉬는 생략할게요. 이제 메이크업의 마지막 단계예요. 립 메이크업을 할 차례인데 우리 아까 바세린을 좀 듬뿍 올려줬었잖아요. 그 올려준 바세린을 깨끗한 면봉을 이용해서 살짝 빼내줄게요. 닦아내줄게요. 틴트를 발라줄게요. 그냥 핑크빛이 감도는 이런 물 틴트를 발라주는데 이 제품이 나올 때 되게 소량만 묻어나와서 좋더라고요. 막 감당 안 되게 많은 양이 묻어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정말 소량만, 쓸 양만 묻어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입구가 굉장히 청결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 틴트를 써보고 마음에 들어서 장미 틴트랑 동백 틴트도 구매를 했어요. 틴트만 발라주면 입술이 약간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틴트밤을 이 위에 한 번 더 발라주면 컬러감도 훨씬 좋아지고 보습도 되는 것 같아요. 핑크빛의 틴트 위에 이런 오렌지빛이 감도는 이런 색의 틴트밤을 발라주면 약간 코랄기로 올라와서 좀 색상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메이크업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좀 지루하셨을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편집 몫이겠죠. 편집 열심히 해볼게요. 지루하지 않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번에 메이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께 어느 정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